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지지리도 가난해서 쌀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셨는데 애들 다섯을 낳는 바람에 허리 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어릴 때부터 장사 수완이 좀 좋았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방앗간에 가서 손님몰이를 좀 해왔는데 제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2배를 벌었다며 부모님이 기뻐하셨죠. 중학교 때까지는 틈틈이 부모님 방앗간 일도 돕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새벽에 할 수 있는 알바란 알바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은 기본이었고요. 배달하면서 다른 손님들 계약까지 따오니까 영업점 사장님이 저한테 학교 다니지 말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수완이 좋구나. 학교는 뭐하러 다녀? 이참에 나랑 같이 장사해서 이 돈이나 벌어보자. 아, 사장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셔. 그래도 기본 교육은 받아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살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거든 와서 나랑 같이 일하는 거다. 네, 사장님 최고. 하지만 넉살 좋게 웃은 뒤엔 돌아서서 침을 뱉었습니다. 앞길 창창한 학생한테 평생 신문 배달만 하라는 거야 뭐야. 어릴 때부터 장사를 자주 접하다 보니 사람 속이 더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저 자기 이웃 남길 수 있으면 아무 소리나 하는 줄 아니까 저도 그냥 넉살 좋게 받아치고 다녔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은 없어서 반 애들이 수능 준비할 때 전 창업 준비를 했죠. 저녁에도 야간 자율학습 대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모았더니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작은 사업 하나는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운전면허부터 땄고 꽃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고3 때는 졸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 나갔죠.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할 만큼의 돈이 모였어요. 졸업 후에도 한동안 도매업을 계속하면서 발품을 받았고 드디어 시장에 자리를 하나 얻었죠. 꽃 도매하러 나가시잖아. 아유, 젊은 아가씨가 시장에서 뭘 팔려고. 그러나 저의 목적은 장사가 아니라 자릿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 결국 매달 나가는 자릿세가 곤욕이더라고요. 장사해도 자릿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해볼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한 자리가 됐던 게 두 자리가 되고 나중엔 시장의 3분의 1은 제 것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그마저도 더는 자리가 나지 않기에 나중엔 시장 입구 건물을 사들였죠. 시장 입구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일단 잡으면 대박이었기 때문에 월세도 나쁘지 않게 받았죠. 그렇다고 상인들 등쳐먹는 건물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땐 서로 도와가면서 20대부터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언젠가부터 속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시장에선 늘 저를 챙겨주시던 치킨집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시장 안에서도 알아주는 맛집이었죠. 저는 주로 한적한 시간에 가서 치킨도 사 먹고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거든요. 그 방앗간 알지? 지금도 하나? 옛날에 그 집 부모님이 하실 땐 지나가는 애들한테 가래떡을 똑똑 끊어서 조청에다가 푹 찍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주시곤 했었어. 그땐 다들 얼마나 가난할 때야. 애들이 어디서 듣고 온 건지 나중엔 애들이 간식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떡을 주셨어. 우리 할머니가요? 그러니 한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 장사를 하셨지. 근데 요즘은 시골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나도 시내에서 장사하다가 결국 서울로 왔잖아. 하여튼 아주머니도 대단하세요. 장사도 잘 되고 이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장사만 잘 되면 뭐해. 아들놈 때문에 늘 걱정이야. 아주머니에겐 제 또래 아들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만 보내놓으면 뭘 하냐고. 왜요? 언제는 엄청 자랑하시더니. 애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더니 약골에 자신감도 없고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A는 있나? A는 무슨, 저 여태 돈만 벌었는데 무슨 애인이 있겠어요. 아니 왜? 돈도 많은데 남자도 좀 만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아야지. 언젠가는 되겠죠. 이상형 같은 건 있고? 왜요? 소개해 주시게요? 그럼 내 소개 받아볼래? 그때였습니다. 엄마, 가게로 제 또래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범생이로 보이던 그 남잔 치킨집 아주머니의 그 골칫덩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들은 것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공부만 하게 생겼는데 저한테는 없는 걸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좀 신비해 보이기도 했어요. 치킨집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우리 아들이야. 아들, 인사해. 우리 시장의 젊은 큰손이야. 아주머니도 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뭐 갖다 놓으라면서요. 저기 바로 갈라고? 과제가 많아요. 그래. 그는 아주머니가 챙겨준 것만 들고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전 조금 무안해서 먹던 치킨이나 마저 먹었죠. 그 집 치킨이 워낙 맛있다 보니 양념에 밥도 비벼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그 남자가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창피하더라고요. 지금껏 한 번도 못 느껴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저렇게 사람 만나는 재주가 없고 공부만 한다고. 제 고등학교 때까진 시골에서 나왔고. 어머, 그럼 시골에서 공부해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과외는커녕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어. 우와,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그렇다니까. 그러니 나중엔 뭐라도 하겠거니 생각은 하는데. 아휴. 그러면서 치킨집 아주머니는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우리 아가씨처럼 싹싹하고 똘똘한 처자만 만났으면 딱이겠다 싶은데. 아주머니는 며느리 학력은 안 보세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학 나와서 뭐하게. 하도 우리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나도 신물나. 며느리는 나처럼 활동적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잘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그래요? 정말이세요? 정말이라니까. 마치 그 처자가 저인 것만 같아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른 척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꾸만 축 늘어져 있던 치킨집 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명절에 고향집에 갔는데 동창 모임이 있다며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30명이 넘는 애들이 횟집에 모여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너 3반 걔지? 방앗간집 딸. 맞아. 넌 누구야?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나 전교 2등이었거든. 뭐? 전교 1등도 아니고 2등? 그러자 그 친구가 옆에 있던 남자 동창을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만년 전교 1등은 이 자식이었지. 덕분에 내가 만년 2등이었잖냐. 그러면서 가리킨 그 남자는 치킨집 아주머니 아들이었습니다.
이 자식 진짜 꼴통이었는데 전교 1등이면 뭐해. 맨날 우리한테 얻어맞고 다녔는데. 맞아, 찐따. 진짜 찐따 그 자체였지. 주변에 있는 남자 동창들이 그를 찐따라고 놀리며 낄낄거리는데도 치킨집 아주머니 아들은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요. 치킨집 아주머니를 통해 그가 저와 같은 중학교에 다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치킨집에서 봤을 때부터 워낙 소심해 보이기도 했고 이런 모임에 나올 거란 생각도 못한 거죠. 모두가 이 차를 외치던 그때 전 좀 피곤해져서 조용히 모임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저처럼 사회에서 구른 사람과 다르게 동창들은 겉멋만 번지르르 한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택시를 부르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 앞 버스 정류장에 치킨집 아주머니 아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또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기도 뭐해서 슬쩍 말을 걸었죠. 같은 동네면 같이 택시 타고 가요. 괜찮습니다. 명절이라 온 거예요? 아주머니도 와 계시나? 네, 와 계세요. 그렇구나. 그러나 대화는 뚝뚝 끊기기만 했죠.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이요. 제가 물으면 그는 대답만 할 뿐 저에게 뭘 더 묻진 않더라고요. 진짜 사회성이 전혀 없구나 싶어 갑갑했어요. 택시 진짜 안 탈 거예요? 택시 안 잡혀요. 네? 시내에서 그 동네까지 가준다는 택시가 없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고향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가 오더라고요. 이게 막차예요.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버스에 올랐고 저는 멍하니 그가 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곧 버스 문이 닫혔고 버스가 타기 출발하려던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어요. 진짜 안 탈 거예요? 진짜 버스 없어요. 전 결국 버스에 탔고 그와 함께 같은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시골 동네라 그런지 가로등이 많지 않아 캄캄하더라고요. 어두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자꾸만 그 남자가 따라오더라고요. 아주머니 고향집이 이쪽인가 싶다가도 그랬다면 제가 평소에 몰랐을 것 같지 않아서 좀 의아했어요. 그러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가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궁금한 전 결국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왜 다시 돌아가요? 저희 할머니 집은 반대쪽이에요. 그럼 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어딨어요. 데려다 줄 거면 같이 말이라도 하면서 와야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뒤에서 따라왔다고요? 네, 저랑 말하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전 그제야 그 사람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와 연락을 시작했고 우리는 서울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애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저를 만난 뒤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좋아한 건 치킨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남편 사업 천재더라고요. 괜히 경영학과가 아닌 거예요. 저처럼 무턱대고 장사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전 그런 그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자본이 있었고 그는 머리가 좋았고 결혼 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 2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간혹 동창회 연락도 왔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참석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라도 좀 다녀오지 그래? 우리 결혼식도 가족끼리 해서 부르지도 못했는데 가서 한턱 쏘는 거 어때? 애들은 내가 볼게. 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당신 가고 싶으면 가. 왜 가기 싫은데? 말이 좋아 동창이지. 대부분이 나 괴롭혔던 애들이야. 그럼 그때 왜 왔어? 나 동창회에서 만났던 날. 어머니랑 할머니 댁 갔다가 길에서 마주쳐서 끌려간 거야. 다들 술에 취했길래 냉큼 도망 나왔다가 그때 당신이랑 만난 거지. 그 후 저희 부부는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들도 장성했고 좀 심심하던 차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혹시 부인이세요? 저 창훈이 동창이에요.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모른 척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아, 안 그래도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이 자식이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느라. 그럼 이제라도 같이 동창회 좀 오시면 어때요? 이번에 남자 동창들끼리 동창회 하거든요. 다들 아내랑 같이 올 예정이에요. 네, 좋아요. 장소 알려주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티코를 타고 동창 모임이 열린다는 호텔로 갔습니다. 마침 차에서 내리던 동창들은 티코를 보곤 남편을 놀리기 시작했죠. 야, 나이 50 먹고 티코 타면 안 쪽팔려?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우리 부부를 보고 달려와 대표님, 사모님 하고 불렀고 동창들이 놀라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사실 티코는 저희 차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치킨 장사를 하실 때 쓰던 차였죠. 낡아도 너무 낡은 티코를 타고 온 이유는 하나. 남편을 괴롭히다 못해 때리기까지 했던 동창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치킨집 문을 하루아침에 닫게 됐을 때 시어머니는 제 살을 찢어내는 것처럼 힘들어하셨습니다. 암 고치고 와서 다시 하면 되는데 꼭 닫아야 할까? 어머니, 일단 가기는 세주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그 다음엔 또 해도 되는 거지? 완치되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입이 삐쭉 나오셨고 전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치킨집에 미련이 많으시네. 완치하셔도 나이가 있으셔서 힘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좀 덜 섭섭하시려나? 사실 남편의 사업 종목은 숙박업이었어요. 그즈음 국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찾아내 리조트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숙박료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근사한 리조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쟁력이 분명 있을 거야. 국내 여행이 아직 활발하지 않던 때였지만 전 남편의 안목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1호 리조트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됐기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남편은 이미 버려놓은 사업으로 너무 바쁠 때였습니다. 결국 제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치킨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전 어머니께 맛의 비법을 전수받았고 그걸 토대로 치킨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우리 치킨 브랜드라고? 네, 시장에서 시작하신 어머니의 치킨을 전수받아서 만든 거예요. 대표는 저지만 실세는 어머니란 뜻이죠.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수술도 잘 받으셨고 완치 판정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치킨 브랜드의 맛은 시어머니의 비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당시 시장 치킨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체인점만 전국에 10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도 완치 후엔 저와 같이 메뉴 개발도 하시고 바람도 쐴 겸 함께 매장도 다니시며 맛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는데 남편이 가끔 악몽을 꾸는지 험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저리 안 가. 가라고. 하지마. 어떤 날은 남편의 비명에 아이들까지 깬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남편이 자다가 절 발로 차는 바람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찼던지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제대로 다쳤어요. 여보, 미안해.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솔직히 기억은 안 나. 근데 무서웠던 것 같아.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같이 상담 좀 받아보자. 전에도 몇 번 남편에게 상담을 권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자다가 비명을 지르질 않나. 사업할 땐 멀쩡한 사람이 고향엔 가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영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절 다치게 한 뒤론 남편도 군말 없이 상담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경험하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시고 정확히는 부정적인 걸 넘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는 참 잘했는데 주변에서 찐따라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그런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못난 걸 타인에게 전가해서 괴롭히는 경우인데 남편분이 너무 착하셨던 거죠. 사실 사업할 땐 별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치료는 받는 게 좋겠죠? 사업도 크게 하시고 사회적 활동엔 일단 문제는 없으신 것 같지만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일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겁니다. 남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기본 10회기의 상담을 마친 뒤론 전보단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 즈음에서 남편의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던 거죠. 동창회 가겠다고 약속한 뒤 전화를 끊는데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동창회 연락인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간다고 했어. 잠깐 고민하던 남편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그 자식들이 다시는 나 무시 못하게. 상담을 받은 덕분인지 전보다 더 불편했던 감정을 잘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근사하게 가면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가 못나서 괴롭혔던 거야? 당신 심지어 전교 1등이었다며. 그런데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당신이 그냥 멋지게 하고 간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겠냐고. 그럼 어떻게? 일단 어머니한테 가자. 마침 주말이어서 전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어머니, 전에 타시던 티코요. 그거 아직 차고에 있어요? 에이, 티코? 시장에서 일할 때 타던 거? 네, 있나 궁금해서요. 이따마다 내가 아까워서 못 버렸어. 시어머니는 차고로 가서 티코를 보여주셨고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낡은 차를 버리지도 않고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전부 같은데 어떻게 갖다 버려. 혼자 우리 아들 키우면서 급할 때마다 얼마나 요긴하게 탔는데. 이 차로 배달도 가고 가끔 우리 아들도 데리러 가고. 그땐 이 차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그렇게 싫었는데. 아유, 말도 마라. 얘 사춘기 때 처음으로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 이제 닭 좀 그만 튀기면 안 돼? 이러는데 아유, 내가 아주 머리통을 쥐어박았지. 맨날 튀김 냄새 맡아가며 닭 팔아 제 학비대 생활비대 죽어라 사는 엄마도 있는데 그깟 냄새 좀 맡았다고 불평이냐고. 그렇게 한 대 쥐어박은 다음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왜냐하면 내가 차에 안 태워줬거든. 기름 냄새 싫은 너는 그냥 걸어오라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잘못은 확실히 가르치는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은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전 어머니께 티코를 빌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 차 좀 며칠만 빌려주세요. 에? 저 차는 뭐하게? 타려고요. 아유, 어머, 절대 안 된다. 창고에 처박아 둔이 있는 거지. 타는 건 절대 안 돼. 움직이지도 않을걸. 그럼 일단 정비소 불러서 검사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쳐서 타죠 뭐. 아니, 니들 지금 타고 온 차도 있고 비싼 외제차도 한 대 더 있으면서 뭐하러 저 차를 타겠대. 전 일단 어머니께는 작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정비업체를 불렀고 남편에게 같이 가서 차 상태도 좀 살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집까지 차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정비소로 보낸 뒤 어머니와 둘이 남은 전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로 이사 오신 게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무슨 다른 이유는 시골 시내라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랬다니까. 이 정도 솜씨면 아무리 시골 시내여도 장사가 안 됐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끝까지 캐묻자 시어머니는 시인했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대로 장사는 잘 됐어. 바로 옆에 있던 떡볶이집 언니랑 둘이 엄청 친했는데 그 집 떡볶이도 엄청 맛있었거든. 시장에 오는 사람 중에 우리 치킨이랑 옆집 떡볶이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절반은 됐을걸.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장사가 안 돼서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괜히 주변을 살피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지금 안 오는 거지? 티코 고쳐서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왜요?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평생 모른 척 했거든. 뭘요? 글쎄, 그 애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더라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남편이 학창시절에 괴롭힘 당한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몰라. 어떤 날은 눈이 밤탱이가 돼서 오질 않나. 또 어떤 날은 다리를 절기에 바지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뼈가 부러졌던 거야. 대체 어떤 놈들이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졌다고 그러고 아무리 캐물어도 누가 때렸단 소리를 안 하길래 내가 고민을 좀 했지.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 저러다 내 아들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괜히 학교에 알려봤자 우리 애만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도주하듯이 서울로 가버렸어. 그 즈음을 생각하던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있는데 계획도 없이 와버린 상태였고 서울 물가가 보통 비싸야지. 수중에 있던 돈으로 겨우 방 하나 구하고 시장 가서 자리 좀 얻어보려고 했더니 아유, 텃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땐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시장 여자들이 드셌어. 내가 자리 얻으려고 하면 빗자루 들고 쫓아오는 년들도 있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자리를 얻으신 거예요? 나중에 빗자루 들고 쫓아오던 년을 붙잡고 내가 무릎까지 꿇고 하소연했지.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내 아들이 얻어맞아 죽게 생겨서 무턱대고 서울로 왔다.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치킨 튀기는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자리세를 더 내도 괜찮으니 제발 자리 하나만 달라고 매달렸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날 가만히 보더니 내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어디였는데요? 떡집. 시어머니가 간 곳은 당시 시장에서 왕언니라고 불리던 사람이 운영하던 떡집이었대요. 같이 간 상인이 왕언니에게 시어머니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했더니 왕언니가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예, 언니. 남편 일찍 죽고 그거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시골로 돌아가면 우리 애 맞아 죽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전 다시는 못 돌아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리 하나만 내어주세요. 왕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같이 간 상인에게 손을 까딱하더랍니다. 그러자 상인이 왕언니네 방으로 들어가선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대요. 여기 사인해. 이게 뭔데요? 자리 하나만 달라며. 싫으면 말고. 아니에요. 할게요. 일단 그들이 내미는 종이는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엄청 두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받긴 했는데 내가 싸지른 말이 있잖아. 자리만 주면 자리값을 푸르는 대로 내겠다는 식으로 했으니 얼마나 막무가내인 계약서를 내밀었을까 싶어서 무섭더라고. 근데 자리세가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위치가 별로인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위치도 좋더라고. 시어머니가 장사할 가게까지 따라온 왕언니가 그랬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자리 달라고 애원해놓고 몇 달을 못 버티고 나가버리거든. 근데 넌 좀 버티겠다 싶어서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시장에 들어왔으면 최소 10년은 버텨야 돼. 알겠어? 아야,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 그럼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고 서로 어려울 땐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두고 볼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무서움만 보였던 시장에 입성했고 그 집 치킨이 맛있더란 소문이 돌면서 금세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대요. 아니, 그 왕언니가 누구신 거예요? 저도 본 분이려나? 아유, 아니야. 그 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 그 후로 자식들이 시장 자리도 다 팔아먹어서 시장에 언니 흔적은 남아있지도 않아.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가고 가끔 시간 될 때마다 병원에 가서 보고 오고 그랬지. 전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치킨 장사를 접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는 단지 치킨 장사가 계속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셨던 거죠? 아유, 생각하면 지겹지. 그 세월을 다 어떻게 견뎠나 싶게 고단했어. 그래도 뭐 시장에서 받은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관두려니까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더 베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만큼 아직 다 못해준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고집을 좀 피웠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머니의 티코를 어디에 사용할지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빌려간 어머니 차요. 그거 남편 동창회에 타고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놀라셨습니다. 아니, 동창회를 가는데 왜 그 똥차를 타고 가? 좋은 차를 타고 가야지. 우리 아들 때린 그놈 자식들 코를 그냥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눌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참에 아주 그냥 뭉개버릴 생각이에요. 집에 돌아가 보니 주차장에 어머니의 티코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의외로 작동이 잘 되더래요. 물론 에어컨은 쓸 수 없을 것 같아. 왜? 다 고쳐오라니까. 고치긴 했지. 근데 왜 못 써? 그게 에어컨을 켜면 속도가 느려지더라고. 너무 오래된 차라
에어컨과 속도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단 말에 또 한참을 웃었습니다. 동창회 하루 전, 저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사모님. 회장님이랑 내일 호텔에서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오십니까? 저녁 7시쯤에요. 그럼 제가 직접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저랑 남편은 티코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물론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신호에 맞춰 차를 멈췄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지질 않나.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질 않나. 진짜 사업 성공 후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다 보니 남편과 저 둘 다 좀 재밌더라고요. 호텔까지 갈 순 있을까? 어제 정비소 직원이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던데 심지어 관리만 잘하면 1년은 더 탈 수도 있을 거래. 그렇게 겨우 호텔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앞에 있던 차에서 낯이 익은 동창들이 내리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내리자 일단 동창들은 절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 뭐야? 이 자식이랑 결혼한 게 너였어? 야, 그러면서 결혼할 때 초대도 안 하냐? 남편의 동창들은 남편을 툭툭 치며 여전히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지난번 통화 때도 말했지만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렀어. 동창은 우리가 타고 온 티코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보아하니까 조촐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겠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나이 50 먹고 티코 타면 안 쪽팔려? 이젠 가난도 죄다. 나이 50 먹고도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 야, 그래도 그 와중에 옷은 또 비싼 거 입었네. 응? 야, 그 옷은 또 뭔데? 어디서 빌려왔냐? 그럼 니들은 무슨 일 하는데? 평소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남편이 어쩐 일로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난 대기업 다니지 마. 난 공무원. 넌 뭐 하는데? 그들의 질문이 끝난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저희 부부를 보고 달려오더라고요. 대표님, 사모님. 그는 숨이 차게 뛰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안 늦으셨어요. 우리가 일찍 온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홀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요. 잘 해결은 했나요? 예, 매뉴얼대로 잘 해결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지배인의 대화에 동창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대표님, 사모님? 남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설명할게. 남편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배인이 달려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전 남편에게 팔짱을 낀 채 나란히 들어갔고 동창들은 우리 부부의 뒤를 허겁지겁 따라왔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너 무슨 사업해? 벤처기업? 아님 설마 중소기업? 가만히 듣고 있던 지배인이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희 호텔 주인이십니다. 동창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호텔 지배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에이, 지금 연기하는 거죠? 진짜 호텔 지배인 어딨어요? 이거 이름표도 가짜 아닌가? 그러자 다른 호텔 직원에게 가서 이름표를 확인하는데 진짜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결국 카운터에 있는 호텔 직원들까지 불러와선 그러는 겁니다. 저기요. 이 사람이 진짜 지배인 맞아요? 예. 저희 호텔 총 지배인이십니다. 그럼 얘들은요? 동창이 저희 부부를 가리켰고 호텔 직원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희 호텔 대표님 부부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난처한 얼굴로 우리 부부를 보기에 전 직원을 돌려보냈어요. 이제 가보셔도 돼요. 수고해주세요.
네, 사모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동창들은 직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지배인이 가장 꼭대기층을 눌렀어요. 저기, 거기 우리 약속 장소 아닌데? 우린 지하 식당이에요. 대표님께서 장소를 변경하셨습니다. 며칠 전 동창에게 장소를 들었는데 호텔 지하 식당을 예약했더라고요. 물론 호텔 지하 식당도 꽤 비싼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 식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가장 큰 룸을 예약했다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부성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호텔 주인인데 VIP 서비스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렇게 약속 장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었고 이미 식당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동창들에게도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꼭대기층 VIP 라운지에 도착한 동창들은 입이 쩍 하고 벌어졌습니다. 우리 호텔의 꼭대기층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으로 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동창회를 즐길 수 있게 자리 배정까지 다 바꿔둔 상태였고 저희 부부는 지배인이 안내하는 상석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미 와있던 동창들도 안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야, 진짜야? 네가 이 호텔 주인이라며? 지하에 갔다가 안내받고 깜짝 놀랐어. 맞아. 마음껏 즐겨. 야, 너 성공했다. 역시 잘 사는 애들은 요란하지가 않아. 아니, 이번 동창회 주최한 건 혹시 니들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동창들이 우리 부부와 같이 온 두 동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텔로 잡았잖아. 아유, 진짜. 아까 거기 보고 여기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말만 호텔이지 가격도 일반 식당이던데? 거기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와요. 부담 없이 식사만 할 수 있게 만든 곳이라 아무래도 특별한 모임을 하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남편을 노리던 두 동창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들이 다 모이자 장내는 북적거렸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게 한 호텔 대표 코스 요리를 제공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웃지 못하는 두 사람도 있었죠. 아니, 무슨 로또라도 맞았냐? 네가 어떻게 이런 호텔을 사? 갑자기 산 건 아니고 너희가 아는진 모르겠지만 호텔 인수는 꽤 까다로워. 운영 능력도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그런 검증을 다 받았다고? 너 같은 찐따가 어떻게? 그 순간 맛있게 식사를 하던 동창들이 하나둘씩 눈살을 찌푸린 채 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지. 사실 그런 말 하는 거 니들 말고는 없었어. 아유, 야, 찐따를 그럼 찐따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냐? 없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와서 즐겁게 식사하는 동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남편을 무시하는 두 동창의 곁엔 아내가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 전교 1등이었다는데 찐따 만든 건 니들 새치혀 아니니? 나중에 기억났어. 졸업할 때 우리 남편이 전교 1등으로 상 받았던 거 니들 다 기억하지? 저는 다른 동창들을 향해 물었고 다들 맞다며 공부도 잘하고 착했다며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 남편을 니들 열등감으로 찐따 만든 거잖아. 안 그래? 야, 우리가 뭐 이런 호텔은 없어도 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거든. 참 다행이네. 그런 인성으로 밥벌이들은 하고 사니까. 근데 왜 니들 둘만 아내가 없니? 니들이 주최자라며. 이거 모임 부부 동반 아니었어? 그 순간 두 동창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한 동창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쪽 아내분 저랑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인데 이혼 직전이라고 소문났던데요? 난 아니야. 난 그냥 좀 싸운 것 뿐이야. 하도 자주 싸워서. 그렇다면 남은 동창은 특히나 우리 남편에게 말을 못 듣게 하던 그 동창놈뿐이었습니다. 전 그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 못된 손벌은 못 고치고 아내한테도 손댄 건 아니고? 속이나 뒤집을 생각으로 막 던진 말이었는데 그 동창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때렸던 동창이 얘 맞아? 맞아. 걔가 주도했고 그 옆에는 동조했고 다른 똘마니들은 어디 보자. 오늘은 안 왔네. 그 후 식사가 끝나도록 그 두 동창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와인과 안주가 나왔고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선물을 뽑는 시간이 왔어요. 이것 또한 저와 남편이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미리 준비되어 있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저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 동창입니다. 물론 오늘은 남편 동창의 아내로 따라왔고요. 오랜만에 우리 동창들을 만난다는데 제가 식사만 대접하기 너무 아쉬워서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어요. 들어오시면서 받은 번호표 있죠?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동창들은 제 얘기를 듣고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건 이 호텔의 대표이자 전국에 수십 개의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저희 남편이 협찬한 선물입니다. 스폰서의 인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전 남편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남편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편안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찐따 같은 구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워낙 공부밖에 모르던 애였던 데다가 제가 사회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람처럼 보이죠? 남편의 농담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딱 두 동창만 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건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는 20살 때부터 사업 수완이 좋던 사람이었고 제가 만났을 땐 이미 건물주였어요. 사방에서 우와 대박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절 알아봐준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사업가로서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 좋은 직장은 갈 수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였겠죠. 마치 두 동창에게 들으라는 듯 말하더라고요. 제 안목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제 아내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시장에서 팔던 저희 어머니의 치킨을 브랜드로 만들어 지금은 100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치킨 브랜드 회장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재산이 많습니다. 제 리조트나 호텔의 지분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남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을 괴롭히던 두 동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다른 동창이 묻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살면서 결혼할 때 왜 연락도 안 한 거야? 전 남편을 괴롭히던 두 동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렀어.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데가 있었거든. 그게 어딘데? 외국 섬에 있는 옛날 성인데 내 로망이 그 성에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결혼하는 거였거든. 그러고 보니까 결국 그 성 샀잖아. 그래서 우린 한 번씩 휴양하러 가. 두 동창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 인사를 이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깜빡했네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동창회 오시려고 다들 회비도 내신 걸로 아는데 그거 다들 돌려받으세요. 오늘 비용은 제가 전부 다 쏩니다. 그런데 두 동창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때부터 사업을 했다 보니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오늘 내신 비용이랑 인원을 보니까
저희 호텔 지하 식당 예약 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두 분 사용하신 내역 동창들과 공유하고 전액 환급해 주세요. 아시겠죠? 제 말에 그 못된 동창놈이 버럭대더라고요. 아니, 네가 무슨 권리로 내역을 보여달란 말이야. 이건 엄연히 남자 동창이잖아. 당황하는 꼴이 역시나 회비를 횡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남자 동창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당연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청부를 하면 되나? 지금 당장 보내. 결국 두 동창은 그 자리에서 내역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호텔 지하 식당 비용은 걷었던 회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와, 이 자식들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야, 니들 같은 놈들이 진짜 찐따지. 해먹을 게 없어서 동창들 등을 헤쳐먹어? 두 동창은 가진 욕을 다 들어먹으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겨우 동창들에게 회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곤 화장실에 간답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선물 추첨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1, 2등은 도망간 두 동창놈들이었습니다. 선물은 고가의 의류관리기와 안마의자였지만 다시 추첨해 선물의 주인은 바뀌었죠. 그날 이후 남편의 상담 횟수를 줄였어요. 이젠 악몽도 꾸지 않고 자다가 절 발로 차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티코를 돌려드리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이제야 묵은 체중이 가신 것 같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그날 동창회에 온 동창 모두에게 호텔 숙박권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나쁜 두 동창놈만 빼고요. 근데 여보, 동창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동창회 비용도 우리가 내고 선물도 우리가 마련한 건데. 여보, 내가 설마 그 동창들 예쁘다고만 줬을까? 그럼 왜 준 건데? 아니 뭐 우리 대신 그 자식들한테 찐따라고 해준 것도 고맙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더 큰 이유는? 이게 바로 지인 마케팅이지. 이미 VIP 라운지도 이용해 받겠다. 호텔룸까지 이용해 받겠다. 분명히 또 오게 돼 있어. 이왕 호텔 예약할 거면 우리 동창 호텔로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분명 우리 호텔 VIP가 될 만한 애들도 분명 있었을 거야. 원래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지 요란하지 않잖아. 하여튼 우리 와이프 장사수와는 알아줘야 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예,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쏜 숙박권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동창들은 지인의 지인에까지 우리 호텔을 추천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동창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앞으로도 우리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동창회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나쁜 두 동창놈에게도 초청장은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아마도 오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